오늘입니다. 6시 50분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었고요. 오늘은 목요 활짝판 시간입니다. 활짝! 늘 웃음을 주시는 우리 신유진 변호사, 그리고 키가 활짝 핀 남자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아이고. 저도 시작하자마자 또 이상한 얘기했네요. 네. 고맙습니다. 끝난 것처럼. 예. 안녕하세요 해야 되는데. 지금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예. 근데 저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끝났는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게 헷갈릴 때가 있죠. 예. 저도 뭐 가끔 헷갈립니다. 예. 정치 낮시장을 오늘 사실 끝내고 온 날이고요. 네. 오늘은 이제 정치 야시장으로 여러분들 정규 편성에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예, 아유 뭐 오늘도 단독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이어가지고 이번 한 주 내내 또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두 분도 정치 고관여층, 시사 고관여층이시긴 합니다만은 모든 기사를 다 챙기기는 요즘 어려우시죠. 어떠세요, 변호사님은? 아니 그래도 이제 아침 방송하고 저녁 네. 방송을 하기 때문에 네. 물 셀 틈 없이 커버는 좀 뭔가 되는 것 들어오나요? 같아요. 네네. 워낙에 또 방송을 많이 하시고 아니, 우리 아니요. 윤 대변인님은 어떻게 따라가세요? 나 제일 대변인들도 제일 궁금해요, 이런 게. 요새는 정말 시간이 부족합니다. 기본적으로 처리해야 될 당무를 처리하는 시간에 쏟아지는 기사를 못 보고 예. 방송을 갔다가는 낭패를 겪거든요. 이미 얘기하고 있는 게 과거형이 돼 있지 않아요? 이미 그렇죠. 네. 어제는 열심히 또 검찰개혁과 관련된 그 당정 간에 혹시나 이견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예. 이러면서 전혀 그렇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저녁에 또 발표가 있어서 네.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저녁 잠자기 직전에 또 알게 되고 예.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저도 그렇고 사실 우리 제작진분들도 매번 준비하는데 굉장히 힘든데 저희 이제 논의하는 단체 방이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너무 많아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늘 하십니다. 저도 그렇고. 자, 하지만 오늘 뭐 방금 이제 얘기하셨던 이 검찰 개혁과 관련된 문제 네. 좀 다뤄봐야 되긴 할 텐데 뭐 일단은 오늘 법무부가요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 중앙지검 1차장에서 4차장을 다 갈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당시 수사했던 엄희준, 강백신 이런 네. 사람들 이제 고검으로 보내버렸다. 이제 고검으로 갔다는 건 뭐 이제 좌천성 인사로 보통 우리가 분류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뭐 디올백이나 도이치모터스 이거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은 당연히 좌천시켜야 되겠죠.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뭐 다양한 인물들이 기사에 나오긴 하거든요. 엄희준, 안병수, 김영철, 강백신, 박승환, 김경목 뭐 되게 많아요. 근데 네. 우리 국민들이 이런 사람들 이름을 다 일일이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핵심적인 인물 이 그렇죠. 사람은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 하는 분 혹시 누구 있습니까? 엄희준, 강백신. 강백신. 네. 그런 자들은 탄핵 발의가 됐던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예. 다만 그것에 대해서 헌재의 수사 기록이 사람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탄핵이 되지 않았던 것이지 네. 저는 아직까지 이제 검사로 남겨두는 것은 의미가 있다. 예.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가기 전에 이 사람들에 대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이제 좌천성 인사라고 하셨는데 지금 고검 평검사로 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보직이 있었는데 이제 네네. 보직을 떼고 네. 검사로 간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이 정도면은 보통은 사직서를 내는데 예. 사직서를 내지 않고 버티는 중인 거예요. 그럼 왜 버텨요? 글쎄요, 이자들의 속셈은 지금 어떻게든 자신들이 지금 나간다고 하는데 뭐 피할 수가 없다면은 예. 이 안에서 살 길을 도모하는 게 낫지 않나. 예. 사실상 그건 맞기도 하거든요. 이제 우리 윤석열 선배처럼 나중에 뭐 대통령이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엄희준, 까면 강백신이? 안 될 거예요. 예. 그런 까면 안 될 건데 예. 이자들은 나가면 바로 또 뭐 지금도 사실은 수사 대상인데 네. 아직까지 특검에서도 그렇고요. 뭐 당연히 검찰은 검찰을 수사 안 하죠. 예. 공수처도 검찰을 막 쑤시진 않잖아요. 사실은 네. 공수처에서 검찰을 직접 수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단 한 번도 그렇게 강하게 뭐 수사를 하거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라는 보호막을 지금도 싸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아직까지 그만두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대변인님은 혹시 뭐 엄희준, 강백신도 좋지만 혹시 주목할 만한 인물 있습니까? 저는 뭐 두 명이 제일 관심이었고요. 예. 저도 두 명이 매우 관심이었고 예. 뭐 이희동 여기는 거의 사표를 낸 걸로 저희들도 들었는데 네. 오늘 인사에 들어간 거 보니 사표가 이미 수리가 아직 안 돼서 예. 일부러 좀 멀리 보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던 그 자들이 왜 사표를 내지 않고 아직까지 버티는가?
의아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을 텐데 네네. 저는 뭐 고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자들이 아직까지 검찰에 있으면 법무부나 대검을 통해서 감찰이 가능합니다. 감찰을 통해서 그동안 잘못된 수사를 했던 것,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고 이미 뭐 그 옷을 벗은 분들은 이제 공수처 고발밖에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고발하면 상당히 시간이 적체될 수밖에 없어서 네. 법무부 감찰을 통해서 이들의 죄상을 조금이라도 더 정확히 밝혀내는 것 네. 이게 더 좋은 길인 것 같아서 그만두지 않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할 네. 일인가요? 예. 일단 기다려라. 예, 감찰이든 뭐든 간에 우리 진실을 밝혀내겠다. 네. 예. 아니 심우정부터 시작해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 강백신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시간이 한참 걸려요. 네. 예, 그래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감찰이 훨씬 더 유용하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에서는 내일 이와 관련된 네. 윤건희의 집사 변호사 역할을 했던 검사들, 이 검사들 아직 남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 법무부가 감찰을 꼭 해야 된다. 아직 남아 있는 사람이 혹시 뭐 파악을 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파악한 분들이 있고, 예, 예, 예. 예, 여러 사건에 잘못 처리한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사유를 담아가지고 예. 내일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것도 한번 저희가 이제 내일 발표가 되는 대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감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어제 사실 저희가 그 야시장에서 다뤘던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이 요즘에 그 띠지 고의적 분실 문제, 네. 증거 인멸 문제, 네. 요거 이제 감찰을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하긴 했는데 네. 대검에서 한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감찰관이 공석이다. 원래 법무부에서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공석이어서 지금 대검에 맡겼다라고 어제 페이스북에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밝힌 것도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인사를 보니까요.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 안광현 서울 북부지검 조세범죄 조사부장을 임명을 했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굳이 이제 우리가 대검 감찰이 아니라 법무부 감찰을 기대해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자 또 대검이 네네네.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을 네.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약간 수상한데 법무부의 지시를 받는 대검 쪽에서 저기 법무부 감찰 담당관 임명했다고 수사로 전환한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일단은 본인들이 막을 수 있는 한 막겠다라는 의지로밖에 안 네, 보여요. 그렇죠. 그렇게 네. 봐야죠. 예. 검찰은 지금 한 몸으로 지금 모든 거를 최대한 뭉치고 갈 수 있는 데까지 밀어붙이는 좀 상황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예. 네. 아 참. 그런데요. 아무리 자기들 감추려고 해도 예. 또 공수처에 또 고발도 저희 당에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수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 감추면 또 그것마저도 또 네. 범죄가 돼서 드러날 것입니다. 예.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예. 걱정하지 마셔라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두 분 다 이제 이 오늘 있었던 이 중앙간부 인사와 관련된 의견을 좀 주셨고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물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당연히 좀 견제를 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입법부 차원에서 정당 차원에서 또 이제 견제를 해야만 하고 언론도 남아 있는 인물들이 또 누구 있는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고 보니까 검찰총장, 네. 경찰청장 여기는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2개월이 넘었는데 아직 인선이 안 이루어지는 건 왜 그럴까요? 그렇죠. 사실 검찰총장의 가장 이제 글쎄요 세간의 소문으로 돌았던 자 중에 저승사자 네. 최강욱. 네, 최강욱 전 의원. 뭐, 진짜 연락 온 거 없냐고. 저도 물어봤거든요. 네. 연락 온 거 없으시냐고. 예, 예. 심지어 최강욱 전 의원이 민주연구원, 교육연구원, 원장? 지금 연수원장이 돼 있죠? 연수원장. 예, 민주당. 민주당, 연구원장. 예. 아니죠? 연수원장. 연수원장. 예. 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예. 교육연수원장. 그래서 예. 원장님이라고 제가 부르면서 예. 원장님 예. 연락 오신 거 없냐. 예. 막 여쭤봤는데, 진짜 없다고 하시는데. 예. 사실 검찰총장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네. 지금 마지막에 누가 인사가 되느냐.
사실은 인사를 안 해놓는 것도 네. 저는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또 하나의 어떤 구심점이라든지 논란이라든지 또 하나의 어떤 빌미를 제공하는 게 생기잖아요. 예. 근데 정말 인사를 정말 잘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9월 25일에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뭐 추석 전에 폐지를 한다는 거니까요. 네, 정부조직법상 검찰청을 없애버리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인선이 중요하지 않다. 이제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그러면 네. 중수청장, 기소청장 이게 저희 확정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정보조직법이 통과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인선이 있기까지는 뭐 검찰총장 인사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네요. 네, 왜냐면 말씀하셨듯이 정확합니다. 말씀하신 게 네. 인사를 안 한 게 핵심 메시지였어요. 예. 그 정부조직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앞두고 예. 인사를 한들 뭐 한 달짜리, 두 달짜리 인사이기 때문에 또 검찰총장은 청문회를 또 거쳐야 되거든요. 예. 그 과정들을 하려면 한 달 이상이 걸리는데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미 폐업을 한 상태인데 거기 사장을 안 치면 뭐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안 앉힌 게 큰 메시지였다.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경찰청장 인선은 그럼 어떻습니까? 검찰총장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 다른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이죠. 네. 계급으로 따지면 치안총감인데 치안총감은 치안정감에서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치안정감에 있는 분들 중에 예. 윤석열과 그리고 내란과 관련 없는 분이 없다는 얘기가 중론입니다. 약간 군 계엄에 투입된 군 장성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고민인 것처럼 경찰을 동의하고. 경찰에서도 이번에 그 내란 과정 그리고 윤석열 독재 3년 동안에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 치안 정감에서 누군가를 골라서 치안 총감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이게 참 난해한 일이 돼버린 거 아닌가. 음. 그렇게 다들 평가하고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럼 그러고 보면 저기 그 행안부에서 경찰국장 했던 사람이 지금 서울경찰청 직무대리가 되어 있는 박현수 씨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 경찰 쪽 인선도 늦어지는 이유가 뭐 검찰 쪽하고 조금 다른 상황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내부 인사가 또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법사위 근데 다만 네. 뭐 지금 알고 계신 분도 꽤 많이 있지만 그 경찰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부서와 예.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고요. 예. 국가수사본부장은 임명을 하셨죠. 그러니까 수사에 관련돼서는 전혀 문제없게 했습니다만은 예. 그 치안 업무와 관련돼 있는 부서들은 아직까지 그 인사를 제대로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법사위원장, 추미애 위원장 선출이 됐는데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 예, 국민의 명령이다. 그 뜻을 결코 잃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권력기관 개혁이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법개혁도 사법개혁인데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심지어 언론개혁도 들어가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반가운 메시지였다라고 봤습니다만은 이 추미애 위원장, 법사위원장 선출은 뭐 예정돼 있었던 거니까 네. 국회에서 국민의힘 없이 이제 통과되고 선출 작업이 끝난 겁니다.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라고 불러도 돼요. 잘 하실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너무나 든든하죠. 사실은 좀 전에 법사위원장이 무슨 일이 있었나 잊을 정도로 관심도 안 가질 정도로 빛의 속도로 네. 딱 순삭되고 예. 그다음에 너무나 든든한 정말 우리 편이 왔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잘 됐다. 이게 바로 전화위복인가 예.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저는 기존 그 법사위원장님께서 다른 데 나가서 인터뷰하시고 막 하실 때 이 네. 개혁 의지라든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사안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걸 예.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라니 야 이거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나갔게 됐나? 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 든든합니다. 예, 정청래 법사위원장 당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 당시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 두 법사위원장의 뭐 스타일 비교, 앞으로의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대한 전망 혹시 우리 대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자를 제대로 만난 거죠. 개혁에 필요한 그 개혁의 주체가 서사가 좀 있는 게 국민들 설득하는데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수사의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잘못된 수사의 거두 역할을 했던 윤석열을 싹을 자르려고 했으나 네네네. 그게 사실은 현실대로 잘 되지 않았고 근데 그것을 이번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예. 그 일을 윤석열을 싹을 자르려고 했던 그 일을 했던 분이 법사위원장으로서 법안 통과를 앞장설 수 있는 예. 그 상황 자체가 역사에 아주 중요한 지점 아닌가 싶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네. 왜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방망이를 두드리는 순간 더 의미를 더 크게 부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검찰 개혁을 권력기관 개혁을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언급을 했지만 민주당이나 또 그리고 대통령실이나 다 이제 검찰청 폐지 아까 우리 처음에 언급했던 정부조직법 개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추석 전에는 다 마무리한다라는 건데 네. 이제 한 달하고 조금 얼마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추석 네. 전이라고 한다면. 근데 뭐 국회 일정이나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포함을 해보면 사실 저는 당연히 지금이라도 검찰청 폐지하고 관짝에 못 박아가지고 장지로 그냥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네. 시간상 그게 되겠느냐라는 약간의 이제 그런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어떻습니까? 무난하게 될까요? 일단은 뭐 그런 소식 네.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소식도 있지만 네. 신중을 기한다고 지금까지 지금까지 온 기세, 네. 검찰 개혁에 대한 기세를 늦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뭐 기존에 이제 공수처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예. 당시 국민의힘과 어느 정도 조율을 하기 위해서 법이 거의 누더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뭐 이런 법에 대해서 어떤 조율로 인해서 합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네. 지금 게다가 심지어 국민의힘은 지금 전당대회 기간인데 지금 뭐 장동혁이 될지 김문수가 될지 뭐 이런 검찰 개혁안이 있다라고 네. 하면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어느 조항을 고치고 어디를 뭐 누더기를 만들어서 이 법을 망가뜨리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네. 아예 그 법 자체를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쪽이기 때문에 예. 협의 대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원했던 바대로 국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예. 개혁 입법을 완수하면 된다. 예.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이 이제 검찰 개혁의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대통령실이나 이 여당 특히 이제 국회에서 뭐 방법론들은 대부분 이제 큰 틀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본회의 처리하고 나면은 사실 검찰청 폐지는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다만 그 안에 이제 들어가 보면 과거에 했던 미완의 이제 검수완박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여전히 좀 분분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거의 사례를 좀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들도 나오던데 우리 윤재관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개인적으로 회한이 많이 남습니다. 1기 검찰 개혁할 때 제가 청와대 민정실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 공수처를 만들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는 1차 시도 때 저도 뭐 관여를 하면서 열심히 했던 사람으로서 그 결과가 참혹하게 빚어지는 거를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한번 그러한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은 반드시 완결할 수 있는 이 수준에 이르기까지 네.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라는 생각이고 최근에 이제 불거지고 있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이견 사항들이 있죠. 네네. 이견들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옛날에 검찰 개혁을 하는 과정에 비하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견, 네. 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할 거냐 말 거냐, 중수청의 관할 범위를 법무부로 할 거냐, 행안부로 할 거냐. 보안수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정도의 문제는 네. 과거에 122석에 불과했을 때 검찰 개혁을 했을 때에 비하면 지금은 뭐 일사천리로 갈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정말 하늘이 천지가 개벽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런 말씀하시니까 국민의힘은 이번 그 정부조직법 개정이나 이런 거에 전혀 뭐 변수가 안 되는 집단이다 보니까 따로 저희가 거론을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특히나 그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여야가 공이 문제가 있다고 자기네들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네네. 정부조직법만큼은 빨리 통과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네. 정부가 일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검찰청의 폐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수사와 기소가 완벽하게 분리된다는 것. 네. 이건 완벽한 이제 기정사실이고 현실 가능성이 99.9%까지 됐다. 네. 예.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검찰청을 이제 과거의 역사에 남기는 순간은 이제 곧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보니까요. 근데 뭐 이제 일부 보도 중에 이제 이런 보도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네. 그 어떤 정부 부처, 조직 그리고 공공기관 이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공공기관장 그 문제 있잖아요. 알박기가 되어 있거나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시대에 임명됐던 사람들 임기가 남아있으면 이 알박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뭐 이거는 뭐 실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아니고 지금 현 시각 단독 보도 이런 게 많이 들어와서 네. 채널 A의 단독 보도라는 걸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만은 윤석열 때 임명한 공공기관장을 일괄 교체 추진하겠다라는 보도가 채널 A로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임기 일치법이라는 거를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속도를 내서 윤석열 정부 때 그 임명됐던 공공기관장 일괄 교체 추진을 하겠다. 한 방에 공공기관장 344곳을 교체할 수 있게끔 법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그동안 계속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네. 여야가 입장만 바뀌면 항상 그러니까 공수가 바뀌면 또 말이 달라지는 그런 내용이어서 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네네. 이번 기회에 이거 매듭을 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계속 논란만 계속되고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아직도 뉴라이트 독립관장에 앉아 있는 게 이번에 8.15 때 보시면서 얼마나 또 우리가 분개했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야죠. 김영석 관장 같은 사람이 지금 국민주권정부의 공공기관장으로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예, 말이 안 되죠.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뭐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제 이 임기 문제가 늘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거를 일시적으로 반대하겠지만 사실 마음속은 동의하지 않을까요? 아니 반대하겠죠. 왜냐하면 네. 지금 아직까지 뭐 1년, 2년, 3년 남아있는 네네. 자기네들 사람들이 갑자기 또 다 그만둬야 되니까 그러면 당사가 이제 지금도 좁은데 더 좁아질 거 아니겠어요? 네. 예. 반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은 정리하는 게 맞겠습니다. 예. 사실 이 법이 3월 11일 올해 2025년 3월 11일에 민주당이 이렇게 임기 일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3월 11일이면 아직까지 파면도 되기 전입니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면은 계엄 후에도 네. 계속 문제가 될 거라고 인사를 계속했어요. 예. 인사를 계속했어요. 뭐 한덕수부터 해가지고 최상목도 네네네. 인사를 계속 단행했기 때문에 네. 더 이상은 못 참는다라고 해서 아직 정권이 교체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예. 민주당에서 임기 일치법을 발의를 하겠다라고 했고 이것이 예. 이제 곧 이제 확실하게 궤도에 오르자 다시 한번 이게 문제가 되는데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봅니다. 네. 이제 뭐 통과시키면은 임기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곧 3월 임기가 남아 있어도 추가 조처 없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장들은 자동 교체가 된다. 네. 이제 이런 언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 3월까지도 있을 수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바뀌게 된다라는 얘기니까요. 요 대목을 잠시 전달해 드렸고 사실 뭐 이번에 문제가 많이 됐죠. 뭐 지금 여전히 어제였나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국회에서 과방위에서 여전히 국회의원들과 사실상의 대거리를 하는 거 보면서 저는 좀 피곤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장면을 보는 것 자체가. 네. 대거리 정도가 아니라 제가 또 이렇게 말한다고 고소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왜냐면 고소하나요? 예,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고소했거든요.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뇌구조가 이상한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냥 이게 뇌구조가 이상한 것 같다가 아니라 그 위안부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 뭐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 뭐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 답변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일련의 발언 가운데서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걸 바로 모욕죄로 고소를 했어요. 자기는 사과를 받고 싶다면서. 네. 근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자는 진짜 이자가 사실은 그 법인카드 관련해서 뭐 빵진숙으로도 지금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있는데 경찰 수사는 이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수사가 진척이 없는지 좀 너무 의아합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근데 그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게 모욕이 돼요?
그걸 모욕으로 걸었는데 예, 아니, 이게 맥락이 없이 법률가이시니까. 맥락이 없이 예, 예. 이 사람을 진짜 모욕하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단락의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흐름? 네, 네. 그래서 어떤 발언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그 공인으로서의 비판적인 시각에서 말을 하는 거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네. 방송에서 그냥 맥락 없이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욕죄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 문제를 삼는 거죠. 정말 너무 꼴보기 싫습니다, 진짜. 예, 뭐 이제 그냥 이제 생각나서 말씀드린 건데 그 위안부와 관련된 사안을 논쟁적 이슈라 가지고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게 이진숙입니다. 네. 근데 그게 위안부라는 게 논쟁적 사안이라고 본인이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공직을 맡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편하게 살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자유롭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분도 행복을 누려야죠. 선거 나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눈빛을 보면은 자유, 평화로운 전혀 거리가 멀다. 거의. 그 이미지를 계속 지금 쌓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마음 편히 예, 예. 빵도 잘 드시고 뭐 동네에서 재밌는 것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분이 편안하게 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반대하겠습니다. 저는 안 보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더 그분이 이상.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서 그분이 썼던 예. 법인카드 이런 거 명명백백 밝혀야 됩니다. 네, 그게 당연하죠. 네. 그 편안하게 사기 전에 있었던 일들은 분명히 책임을 지고 네. 앞으로 편하게 사셨으면 네. 좋겠다. 예. 우리 바바씨님, 진유진 변호사는 정말 방송 열심히 한다. 열정 끝장난다 하시는데 신유진 변호사. 바바씨님, 네, 감사합니다. 아까 앞서서는 이제 검찰도 이제 범죄 조직 아니냐 사실상에 이제 그런 말씀들에서 빨리 문 닫아야 됩니다라는 댓글을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검찰도 윤석열과 다 한 통속이잖아. 숙청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들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검 얘기로 넘어가 보면 드디어 추경호 이름이 피의자로 네. 적시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추경호 피의자 적시됐기 때문에 수사가 저는 좀 늦은 감이 오히려 있다라고 생각될 정도인데 이제 추경호는 곧 내란 특검의 조사를 받기 목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 피의자 추경호라는 말이 네. 어떻게 보면은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엄 해제 의결을 하려고 했을 때 추경호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 계속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에서 국회로 막 네. 이렇게 바꿨어요. 네. 바꾸면서 그 당시에 송원석도 본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뭐 하여간 이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는 말을 끝으로 아무런 더 이상의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다고 하는데 네. 지금 관련해서 뭐 조경태 의원이라든지 지금 국힘당 의원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고 네. 민주당에서도 뭐 김성애 의원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추경호 관련해서 지금 또 뭐 페이스북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저는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아니 근데 굉장히 생각합니다만 다급하신가 봐요. 네. 추경호가 막 뭐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엄청 올렸더라고요.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네. 엄청 올렸더라고요. 네. 글도 구구절절 써놨어요. 그래서 네. 추경호 페이스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국회의장과의 통화 내용을 아주 상세히 써놨는데 의원들이 출입 통제로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에 공지를 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저는 의원들이 출입 통제로 당사에서 국회로 못 들어오고 있으니 국회의장이 출입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으나 의장은 여당이 경찰에게 요청하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요청을 거절했다. 이렇게 지금 추경호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유튜브 방송에 어제 출연을 해가지고 당시에 추 전 원내대표로부터 국회 출입 요청을 받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추경호 의원이 각 언론에 자신의 인터뷰가 실려 있는 거를 이것저것 다 이제 캡처해가지고 올려놓은 거예요. 이 정도로 이제 본인이 좀 저는 다급하다라는 인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윤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 양반은 마지막에 최소한의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못하는 바보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네네. 구질구질하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전 국민이 다 생중계로 보던 시절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고 예.
그리고 그때 그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나눴던 대화방, 그 카톡방이 다 통째로 예. 공개가 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에게 저 윤석열이 전화해가지고 했던 얘기도 뭐 다 나온 상황인데 네. 지금 본인의 지금 내용을 가지고 어떤 억지를 부리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억지는 분명히 불가능할 것이고 네. 저게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다른 의원들도 다 연관이 되어 있고 저게 정당해산 심판하고도 직결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 저게 저항을 할 텐데 그 저항하는 것과 동시에 국민들은 정말 저 당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정당이다라는 생각을 더욱 굳힐 거기 때문에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자기 무덤을 계속 파는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요. 국회의장이 출입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으나 의장은 여당이 경찰에게 요청을 하고 하면서 제 요청을 거절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죄송하지만 아니 뭐 추경호한테 죄송할 건 없구나. 네. 아니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면 뭐 어떻게 들어갔는데요? 뭐 다른 뭐 당시 야당 의원들은 뭐 국회의장한테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출입 조치 앞에서 그 의원들이 출입 통제 당하고 있으니까 국회의장이 명령해가지고 이것 좀 풀어주십시오 해가지고 국회로 들어왔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국회를 들어가는 걸 가지고 레드카페 깔아줬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담 넘은 사람 뭐가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해명이라고 하고 앉아 있다라는 게 진짜 한심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객관적인 증거들이 이미 특검 쪽에 확보가 돼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8450님도 그것도 변명이라고 하고 있냐? 진짜 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국회의장이 출입 조치를 뭐 해달라라고 하는 게 시간 끌려고 한 거잖아요. 네. 시간 끌려고. 네. 이게 지금 의결 정족수를 채웠냐라는 거를 지금 다 실시간으로 확인이 된 것 같아서 네. 의결 정족수를 채운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끌어내라 이런 가운데 새벽 1시 30분으로 의총 시간을, 그러니까 의결 시간을 정했으니까, 협의를 했으니까, 네. 사실 우원식 의장은 30분을 앞당기려고 전화를 했고, 이때 다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시간 끌려고 했던 말을 우원식 의장이 그럼 들어줘야 됩니까? 들어줘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이걸 만약에 우원식 의장이 들어줬잖아요? 네. 그러면은 계엄 해제 의결 안 됐습니다. 지금 창문을 막 깨고 있는 상황에서, 창문을 뛰어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인들이 네. 국회 창문을 뛰어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어떻게 시간을 끌어줍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네. 이게 저도 그 오늘 오기 전에 이 추경호가 올린 글을 이렇게 꼼꼼히 읽어봤는데 네. 이게 사실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제 우원식 의장에게 이렇게 본인이 요청을 했는데 의장이 들어주지 않아서 못 들어왔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그 말도 안 되는 궤변입니다. 앞서 저희가 설명했지만 그리고 심지어 달리자님께서도 심지어 한동훈도 그때 그럼 어떻게 들어갔냐? 아니 그 국회의원들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 안 들어간 사람들이 뭐 따로 있나요? 당연히 국회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피의자라고 제가 적시했다고 했잖아요. 피의자라고 특정한 거는 이거는 뭐 혐의가 이제 명백하다라고 본 거죠? 혐의가 명백한 건 지금 수사 중이다라고 말씀은 정확하게는 수사 중이다. 이 사람이 수사 대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추경호가 계엄 당일에 한덕수와 7분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사실상 한덕수는 누굽니까? 지금 조사를 받으면서 술술 불고 있습니다. 한덕수가 그럼 추경호에 대해서도 안 불까요? 저는 불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네네. 일단 저 이제 네. 후반부 얘기라 나누겠습니다만은 네. 한덕수의 입이 열리고 있다라는 결정적인 내용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경호가 기존까지는 네. 이렇게 뭐 자기는 계속 의원들을 뭐 국회로 보내기에 노력했다라는 말이 먹히지만 네. 지금은 한덕수 계엄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보이는 주요 임무 종사자 피의자로 보이는 한덕수와 7분간 통화를 했어요. 네. 그리고 윤석열과 통화했어요. 네. 그리고 장소를 자꾸 바꿔요. 그렇죠. 그리고 1시로 국회의장은 이거를 이제 시간을 당겨서 빨리 의결을 해야 되는데 네. 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추경호는 네. 이걸 무조건
지연시켜야 돼요. 그렇죠. 지연 전략을 위해서 뭐 이걸 열어달라 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데 이거는 뭡니까? 명확하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수작인 거죠. 예. 한덕수는요, 오늘 그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에게서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라고 특검에 드디어 이제 시인을 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진술이 바뀐 거죠. 이제 한덕수 전 총리도 결국 처벌의 위기 앞에서 결국 자신도 살고자 혐의를 인정한 꼴이 됐는데, 이게 원래 애초에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계엄 선포문을 본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었잖아요. 아니,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잔머리 굴리고 있는 거죠. CCTV가 다 나왔기 때문에 CCTV 내용을 인정을 안 하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예? 바로 구속이죠. 네. 구속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술수다 생각을 하고요. 그자가 뭐 생각이 바뀌어서 지금 뭐 개과천선에서 그럴 사람 전혀 아니다. 자기 살려고 계속 그러는 건데, 네. 구속만은 막아보자라고 하는 전략을 좀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처음에 얘기를 해보자면은 계엄 선포문 안 봤다고 그랬잖아요. 네. 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 계엄 선포문이 옷에 왜 있었는지도 모른다.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해서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주장을 탄핵 심판 받는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맞습니다. 또 반복해서 주장을 했고, 그 과정에 이제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CCTV가 등장하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한덕수의 거짓말이 점차 드러났고, 이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받았다. 8개월 만에 인정을 한 게 됐습니다. 네. 이게 되게 뭐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이거를 끝끝내 인정할 거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처음이자 마지막 국무총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40년 넘게 공무원을 했는데 네. 구속입니다. 곧 구속이 되겠죠. 구속입니다. 네. 혐의는 내란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유력하게 지금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지금 한덕수 7월 달에 첫 조사에 가서도 네. 13시간 동안 계엄 선포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어요. 그런데 이자에 이런 모든 궤변이 깨진 것은 CCTV가 나왔고 그게 네. 언론에 다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또 계엄 선포문을 정리까지 하면서 네. 오랫동안 뭐 이상민 장관과 그것에 논의를 나눈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이고, 네. 이상민 전 장관 구속입니다.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도 첫 행안부 장관이자 끝까지 마지막 행안부 장관으로서 장관이었죠. 자리를 지켰던 자예요. 예. 그 자와 함께 나란히 이제 빵 동기가 될 예정입니다. 예. 네. 네. 근데 이제 추경호가 한덕수의 재상을 또 불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되겠네요. 네, 추경호가 그러니까 계엄 그 선언하기 전에는 이제 윤석열이 추경호한테 전화해서 야, 나 이렇게 할 거니까 너는 이렇게라고 지시를 내렸고, 지금 생각해 보면 끝나고 나서 계엄 선포하고 난 뒤로는 한덕수가 추경호한테 전화해서 여러 가지의 사안을 가지고 협의한 거잖아요. 그에 따라서 추경호가 움직였을 개연성이 커서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한덕수가 시켰다. 한덕수가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덕수한테 또 넘길 수도 있습니다. 예. 다 연결돼 있는. 자기네들끼리 핑퐁 게임이 계속 될 것 같아요. 네. 내일, 그러니까 오늘 21일인데 내일 또 추가 소환이 되면,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특검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 영장이 청구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란 방조입니다. 예. 내란 방조. 예. 내란이라는 거는 지금 어쨌든 내란의 우두머리는 뭐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네네. 규정이 되어 있고요. 예. 그 정도로 국가기관, 문란의 목적으로 행하는 이 범죄를 예. 방조를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에 가서 네. 위증을 했습니다. 위증을 했다는 거는 뭡니까? 이거는 아예 헌재 재판 자체를 네. 망칠 목적으로, 물론 자기 살 면책 목적이긴 하지만 타인의 재판에 대해서 네. 위증함으로 인해서 탄핵을 기각시키려는 목적 아닙니까? 예. 그런 모든 일련의 행동들이 지금까지 쌓였고 초반에 나왔을 때 바로 인정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증거를 내밀자 마지못해 인정하는 거는 순순히 자백했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 사유는 충분하다. 그리고 이런 인간이 대선 후보 하려고 했었잖아요. 대선 나가려고 했었잖아요. 다른 거 없이 김문수 제끼고 본인이 국민의힘 먹으려고 했었잖아요.
또 국민의힘 먹으려고 했었던데 저기 동조를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한 술수였다라고 보면 전 당연히 이제 구속이 돼야 된다고 보지만 0.001%의 가능성으로 영장 청구하고 혹시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요? 네, 청구는 분명히 될 수 있는데 법원에서 심사를 받을 때 어떨지 저도 이번에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인정을 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구속의 사유를 높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내란이라는 거를 관점을 봤을 때는 절대 이거를 기각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이자는 조금이라도 어떤 법에 순응한다거나 지금이라도 뭔가 협조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대해서 조금 자신이 나온 증거에 대해서만 지금 발언을 하는 취지로 보인다면은 이건 무조건 구속. 당연히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앞으로는 또 없을 거냐면 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법원에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내용을 미리부터 맞아요. 얘기를 해놔야 됩니다. 법원 경고합니다. 진짜 이거 진짜 확 그냥 기각시키면 가만 안 둬 진짜. 근데 혹시 또 몰라서 내란입니다. 네. 혹시 또 몰라가지고 여쭤보는 이런 기각시키는 판사 진짜 완전 박제해버릴 거야 진짜. 아니 근데 그동안 또 그런 사례가 또 일부 있어서 저는 좀 걱정이네요. 그러니까요. 0.001%의 가능성도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사전에 얘기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전성배 같은 제 건진법사의 경우에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포기했잖아요. 그럼 그냥 구속이죠. 그러니까 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도 자기가 이제 뭐 방어권 행사한다고 어쩌고저쩌고 거기서 더 말을 해봤자 거짓말만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나온 사유 깔끔하게 인정하는 게 가장 싸게 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바로 여기서 나는 더 이상 여기서는 포기하겠다. 구속 받아들이겠다. 아니 구속을 피의자가 받아들이겠다는데 판사가 이것도 풀어줍니까? 판사는 완전 문제 있는 판사인 거죠. 만약에 풀어준다고 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는 말씀. 아니 가능성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가만두지 않는 걸로 하고 추워버릴 거예요. 우리끼리는 가만두지 않는 걸로 하고. 청구 자체를 안 한 거 아닙니까? 지금 포기했다는 얘기가. 그렇죠.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자체를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건데. 아니 들어갔다가 이제 곧 뭐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나왔다고 합니다. 곧 끝내고. 4분 만에 나왔다는 했을 거예요. 곧 끝내고. 구속 심사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조만간 구속되기 전에 그 JTBC하고 단독 인터뷰한 내용이 오늘 하필이면 또 떠올라가지고요. 피의자들이 참 인터뷰를 많이 해요. 근데 건진이 뭐라고 그랬냐? 구속 심사를 포기한 이유가 진작부터 마음은 먹고 있었어요. 나로 인해서 발단돼서 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그 마음이 나 역시도 그 이상의 고통을 당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에 뭐 이 얘기는 뭐겠느냐? 나도 혐의가 있으니까 고통을 받겠다 지금 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받아들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속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구속은 자기가 감수하겠다. 그런데 건진이 이렇게 나온 이야기, 저는 이렇게 나온 거는 저는 이게 검찰에서 건진을 봐주기 위해서 저는 띠지를 고의적 분실이라고 보는데 사실 검찰이 그 띠지를 분실시켜 줌으로써 더 큰 연결고리를 끊어낸 거 아닙니까? 그게 그 관봉권이 발행된 게 2022년 5월 13일입니다. 5월 10일에 윤석열 대통령으로 취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13일에 발행된 관봉권 떡하니 집에다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겨우 통일교 심부름꾼 아닙니다. 겨우 통일교 그라프 목걸이, 뭐 샤넬백 이런 심부름꾼 이런 걸로 이 사람이 처벌받아서 안 되는 정말 얼마나 큰 건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 띠지를 탁 고리를 남부지검 신흥석 검사장이 있는 상황에서 끊어줌으로써 나 여기 나온 것만 나 통일교 심부름꾼으로서만 처벌받는 게 싸겠다. 여기서 빨리 끊어야지. 그래서 이 사건 더 이상 논란되기 전에 빨리 처벌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빨리 구속되는 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자, 그리고 JTBC 쪽에서 그 통일교가 준 거 다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목걸이하고 가방하고 잃어버렸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판 과정에서 다 소상이 밝혀질 거니까 점점점 이런 답변을 했고요.
샤넬백도 마찬가지인가요? 사실 샤넬백은 처음에는 잃어버렸다고 했다가 그 김건희 씨의 비서인 유경옥 씨에게 간 걸 JTBC 쪽에 확인을 썼는데 진술이 좀 바뀐 거 아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일단 건진이 그건 진술이 바뀐 게 아니라 내 나이 정도 되면 가물가물할 때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기억을 하지 못했다가 진술이 바뀐 것뿐이다. 그러니까 나 이제 기억을 좀 가물가물하게 한 것뿐이지 내 진술 바뀐 게 아니다라고 한 거고, 통일교가 선물을 전달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당신 건진 전성배 씨가 책임감이 좀 없는 거 아닌가요? 했더니 어찌됐든 지금 조사 중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뭐 이 정도의 인터뷰인데 풀텍스트가 나오는 대로 더 자세히 전해드릴게요. 근데 지금 인터뷰 캡처된 내용을 보니까 그냥 계속 부인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지금 당장 인터뷰에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그라프 목걸이 샤넬백 2개 요 정도를 본인이 인정을 하잖아요. 네. 전달했다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무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윤영호와 김건희가 이미 전화번호로 공유를 해서 연락하던 사이였잖아요. 네. 그리고 잘 받았다. 천수삼 뭐 인삼차인가요? 네. 그거를 잘 받았다 이런 내용도 나왔는데 맞아요. 여기서 건진이 슈킹했다는 게 너무나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네. 건진이 이 정도 전달했다라고 말을 해도 네. 건진은 이 정도로 마무리 친다면 네. 이 정도로 자신의 죄가 인정된다면 너무나 땡큐한 상황인 거예요. 네. 네, 저 건진은 관봉권에 대해서만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예. 뭐 이 정도는 인정하고 빠르게 인정하고 살고 나오는 게 낫다. 아 근데 또 이제 신유진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또 그렇긴 하네요. 네. 그냥 메신저로서 연결고리로서 전달자로서의 처벌을 받는 것과 뭐 실제 통일교 관련된 내용이 더 크게 불거져가지고 관봉권이나 이런 쪽과 이어진 거는 완전 형량 자체가 다르겠네요. 그렇죠. 어. 그리고 뭐 뇌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지만 여기서 이제 뭐 알선수재를 자기가 중개했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더 큰 게 나오기 전에 빨리 자기가 구속되고 더 이상에 번지지 않게 계속 부인하면 부인할수록요. 이 김건희 특검의 특성을 또 파악한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은요. 굉장히 꼼꼼합니다. 디테일하다면서요? 디테일이 진짜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하고 도망칠수록 여기서 더 빠져나갈 수가 없다. 네. 그런 생각 때문에 나온 거 빨리 인정하고 퉁치고 넘어가자. 예, 이게 이런 표준어니까 시작입니다.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시방 남천동님이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말씀 듣고 싸게 끊었네. 연병 이렇게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예. 건진의 지금 이런 전략일 것이다라고 이제 공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런 중요 사건의 피의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우죠. 예.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요. 근데 특검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그들의 그 몇십 배에 해당하는 정보를 다 취합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긴 하지만 정보의 양에서 큰 현격한 차이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잘 안 될 겁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야 되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말씀해서 짝으로 굴려서 이렇게 네. 해서 빨리 끊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단계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갖고 있는 이 특검의 입장에서 보면 예. 무서운 일이죠. 네. 예. 뭐 주인공은 김건희니까 김건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건진은 지금 어쨌든 지금 JTBC 인터뷰 상으로는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고요. 아까 신유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지금 띠지가 의도적으로 분실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 중간에 전달자 역할 정도로만 머무르고 싸게 테이프 끊고 내치려고 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하고 김건희와 관련된 보도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도 막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좀 이제 회자가 됐던 내용들 중에는 참 저도 김건희는 정말 부지런하고 그냥 김건희 정권이었던 것 같아요. 김건희가 국정을 운영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정도로 너무 많은 이런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관저 이전 과정에 풍수 전문가가 개입했다. 이 의혹이 있었잖아요. 네. 뭐 천공 나오고 백제권 나오는데 결국 백제권으로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인데 2023년 7월, 8월 두 달간 풍수 전문가 백제권 씨와 11차례 통화를 했다. 네. 이 사람이 뭐 윤석열은 악어상이다 이런 거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여러 뉴미디어와 언론 보도상으로는 이 관저 이전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뭐 수염이 나고
예, 뭐 도포자락 휘날리며 아무튼 그런 인물이 들어갔다 말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역시 이 백제권이었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과 통화를 11차례 통화했는데 김건희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 이제 요 보도네요. 뭘 물어봤을까요? 참. 이제 와서 얘기지만 4시간 37분간의 통화입니다. 예. 아, 정말. 가장 긴 게 1시간 35분이고 총 통화가 4시간 반인데 11차례 중에 2번 제외하고는 본인이 다 먼저 걸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결국 여기에 깊숙이 본인이 인발부가 돼 있으니까 인발부라기보다는 제 무속, 풍수 이거에 완전 몰입돼 있으니까 김건희가 궁금한 게 많았다? 좋아했나 봐요. 뭐를요? 백제권 씨를요? 백제권 씨와의 대화가 좋았나 봐요. 도살린다고 전화하는 거 너무 좋아하나 봐요. 예, 뭐 아무 말이나 다 했을 것 같은데, 네. 예, 이 정도면요,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 통화도 1시간 하는 경우는 예. 없지 않나요? 그렇죠. 이렇게 아니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예. 1시간을 통화한다면 다른 일을 거의 못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이 결혼한 사람들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는 막 2시간씩도 통화하잖아요. 예. 왜 그러세요? 아니 그러잖아요 다. 다 인정하셔야지. 네, 근데. 예. 그렇죠. 그러잖아요. 가능한가요? 그럼요. 진짜. 네, 아니, 부부 사이에도. 네. 아니, 정말 연애를 해도 지금 김건희 씨 나이가 몇 살인가? 하여튼간.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첫 연애를 해본 사람들 뜨거워. 같잖아요. 아, 전화기 너무 뜨거워지는 거 아니에요? 배터리가 뜨거워요. 뜨거워. 아니 보조 배터리를 꽂고 전화를 해야 될 정도야 이 정도면은. 그리고 이 전화기 배터리 진짜 많이 바꿔야 돼 이 정도면 1시간 35분을 35분 통화로. 야, 씨. 뜨거워요. 예. 많이 뜨거워 얘. 볼따가 뜨거워 얘. 아이 참.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통화에서 무슨 내용이 오갔을까를 맞춰보니까 네. 최근에 그 오방 기둥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방신 무속 논란에 이제 다소 숫자 5. 근데 이제 오방 논란인데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 매설돼 있던 5개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요거 관련해 가지고 주술적인 구조물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근데 요런 거 얘기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대통령실 이전도 네. 아니고 네. 대통령 관저에 이게 뭡니까?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저 5개의 기둥을 매설해 놓고 저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제 최재형 목사님이 예.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거는 이제 오방신 말씀하신 것처럼 오방신과 관련된 거 아니냐. 그리고 김건희는 항상 돈을 줘도 뭐 바시론 콘스탄틴 500만 원 그리고 명태균 수고했어요. 네, 105만 원. 500만 원. 처음에 105만 원 500이고? 이명수 기자. 105만 원 이명수 기자고 네. 명태균에게는 500만 원. 확실하시네요. 네, 이런 식으로 5자가 꼭 들어가는 그런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5개의 기둥도 도저히 이게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지금 뭐 풍수 전문가라고 하는 백제권 씨와의 그런 긴 통화라든지 이런 주술, 무속 관련된 건진법사, 뭐 아마테라스라든지 예. 이런 거를 정말 더 뒤져봐야지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이게 보통 사람들은 감히 상상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저게 이제 저 전문가들 얘기가 저런 거를 갖다 박으려고 하면은 수평으로 박잖아요. 네. 저 뭐 관이라는 게 쓰이려면 수평으로 박아야 되는데 수직으로 갖다 박았다라는 거는 주술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고 저 안에 어떤 이제 물건을 무속이나 주술의 의미라면 저 관 안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그게 더 중요하대요. 뭐 쌀도 집어넣고 마늘도 집어넣고 막 요상한 거 많이 집어넣는데요. 오방 기둥을 세우려고 한다면 뭐 그런 썰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1시간 반, 뭐 11차례 통화한 총 4시간 반을 넘게 통화한 백제권과의 통화에서 관저 이전과 관련돼서는 어떤 얘기를 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 네. 수사를 좀 확대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런 것도 세운 업체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런 거 하는 업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관련된 사람들끼리의 자기네들 네트워크는 당연히 있겠죠. 아니 저게 자기 뜻대로 공사를 해줄 사람들. 그렇겠죠? 네. 저 시기에 저 구조물이 들어가려면 당연히 대통령실 누군가가 컨펌을 해준 사람이 있을 거고 비용이 또 발생했을 거고 당연하죠. 그거를 다 조사해봐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뭐 골프장이라든지 뭐 네. 이렇게 사우나 시설 했던 그 업체가 지금 경호처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것도 소송을 하면서도 이게 뭐 단지 소송을 통해서 내가 돈을 못 받은 돈을 받는 왜요? 아니, 말씀하세요. 갑자기 뜨거운 뭔가를 보는 것 같은데. 많이 뜨거워, 예. 지금 오늘 많이 뜨거워서. 뒤에 더 뜨거운 얘기 할 거라서 말씀하세요. 뜨거운.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업체도 소송을 하고 있지만 예. 이게 전부 순수하게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만은 아닌 어떤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예. 윤건영 의원이 좀 얘기했듯이 반은 뇌물성도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영역을 어떻게 했는지 허바나 컨텐츠를 후원했던 21g은 어디까지 했는지 이런 거는 명쾌하게 다 얘기 안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21g이 했다고 한들 예. 다 얘기하겠습니까? 아직은 그러게요. 나오지 않죠. 예. 네. 제가 웃은 네. 이유가요. 궁금하네요. 그게 아니고 여기 지금 우리 랑님이 네. 이 뒤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남자도 기본적으로 5명하고 통화하지 않았냐고. 이 통화 내역 원래 한남동 7인방 그 얘기 나왔을 때 이번에 네. 보도된 남자가 5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랑님이 댓글을 쓰셨는데 네. 숫자 5방 기둥 얘기하고 있는데 어머나. 남자도 기본 5명이랑 통화한 거 아니냐. 제가 그런 연관성을 잡아주셔가지고 대단하시네요. 좀 뜬금없이 웃음이 터졌어요. 대단하신데. 예, 물론 이거와 뭐 얼마나 연관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꼭 비서관, 행정관 포함해가지고 5명만 통화해야지 이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 말씀하시니까 그도 그럴 듯 싶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웃음이- 이거는 진짜 죄송하지만 이거 썸네일감이다. 남자로 5명. 저 트라우마 있어요. 예. 안 된다고 하십니다. 예, 남자도 5명. 랑님, 네, 아쉽습니다. 네, 저희도 어그로 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제작진인데요. 거기까지 가기가 아직 저희가 좀 거기까지 못 나갔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댓글 주고 계시고 오늘 뭐 또 MBC 단독 보도는 우리가 11차례 4시간 반이라고 하는데 여긴 13차례라고 또 보도를 했네요. 백재권 씨랑 오. 통화를 한 게. 네. 횟수가 좀 다르긴 한데 시간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로만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방금 얘기한 백재권 씨 보도를 오늘 MBC는 또 단독으로 얘기를 했는데 13차례라고 또 막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통일교 관련된 사안 중에 근데 저는 사실은 통일교 넘어가기 전에 그 5명의 남자 참 한남동 7인방 이거 있잖아요. 근데 전 별로 사실 신기하지가 않아가지고 네. 왜냐하면 보세요. 어제 우리가 다뤘던 의전 비서관의 딸 학폭을 무마하기 위해서 교육부 차관까지 통화하는 여잔데 맞아요. 뭐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관 행정관이랑 통화하는 게 뭐 신기합니까? 나 하나 안 신기한 거예요. 맞아. 더 이상 뭐가 나와도 사실은 신기할 게 없을 정도로 우리가 다 막 예상하고 이거 아니야? 사실 그 얘기할 때만 해도 약간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아니야? 이 여자 이 정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음모론처럼 아니면 밝혀진 게 없었으니까 얘기했는데 그쵸. 그런 게 하나하나 다 맞아. 예. 다 모든 거 뒤에는 김건희가 있었어. 근데 다만 네. 또 이제 우리 청와대 계신 분이 계시니까 네. 강훈 국정홍보비서관, 김동조 연설기록비서관,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최재혁 홍보기획비서관, 황정호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이 사람들이 통화 기록을 보니까 무지하게 많이 통화를 하거든요. 영부인이 이런 사람들하고 통화할 이유가 있습니까? 대변인님? 일도 없고요. 이 사람들이 그 통화한 거 가지고 대통령실 내에서 위세를 떨었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예. 이분들이 대통령실 내에서 얘기를 하면 다들 조용했었대요. 예, 김건희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구나라고 네. 생각하고 예. 아무 말도 못했대요. 뭐 지시 이런 걸 받으면 그러니까 뭐 같이 회의도 하면서 이제 토론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딱 한마디 하면 끝났대요. 더 이상 얘기할 이유가 없으니까 저거는 김건희가 시킨 거구나라고 다 알고 있었고 김건희의 스피커 역할을 대통령실 내에서 다 했던 사람들로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마디만 하면 그건 곧 김건희의 뜻? 네라고 생각할 정도 다 알고 있을 만큼 호가호위를 했던 5명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월간 중앙에 재밌는 보도가 있어서 네. 이거는 저희 또 제작진이 귀한 소스를 주셨네요. 김건희 라인으로 대통령실은 이제 권력이 이제 추가 완전히 기울어서 쏠렸는데 김건희 라인이라고 분류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힘, 김건희는 신성불가침 영역이었다.
제목이 직언하면 그대로 모가지다. 그러니까 즉 김건희의 지시를 그때 대통령실에서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것이며 심지어 김건희 라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뭐 한마디도 못했다라는 건 지금 윤재관 대변인께서 또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리고 김건희 씨와 그 측근 연출로 채용된 직원들은 주요 국가정책 보고서를 2부씩 인쇄를 했대요. 네. 한 분은 김건희 보고용이었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네.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에서 결재가 났지만 네. 한남동 관저에서 뒤집은 건들이 있었다. 예.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월간 중앙. 네, 중앙인가. 그리고 이것도 그래서- 월간 중앙에 재미있는 네. 보도 나오는데 한남동 관저에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윤석열이 심야에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인근 카페에서 술에 취해 흐트러진 모습이 공개된 적이 있었다. 이를 보고 크게 화가 난 김 여사는 자택 냉장고에 있던 술을 그날 모두 내다 버렸다. 집에 들어와 맥주를 꺼내려 냉장고를 연 윤석열은 크게 당황하고서 가까운 친윤계 의원들의 전화에 이 사실을 넋두리하듯 얘기했다. 아유, 우리 와이프가 우리 집에 있는 술을 갖다가 야, 다 버렸다는 거야. 야, 그 피 같은 술을 말이야. 이 옆편 내가 다 갖다 버렸어. 아니 남자가 말이야 밖에서 중요한 일 하다 보면 만취해 갖고 말이야 사진 찍힐 수도 있지 말이야. 아니 이거 되는 거야? 야 철규야 뭐 하냐? 야 한홍아, 야 재원아 술 한잔 하자. 뭐 이런 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참. 정말 그림 그려지듯이 네. 이게 눈에 선하네요. 야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네 이제. 아 근데 윤건희와 관련된 이제 드라마가 한 번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런 디테일 담아야 되겠네요. 네, 담아야 되는데 도대체 몇 부작이 나올까요? 저는 뭐 100부작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나온 걸 보면 드라마 작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네. 이런 작품 못 써요. 평생을 작품 걱정을 하지 않고 네. 하실 수 있을 만큼의 소재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긴 한데 그게 그대로 실사화하면 이제 이미 보도가 된 내용이라 재미가 없으니까. 네. 이게 영화 시나리오도 이렇게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어떤 멀쩡한 남자가 그러니까 영화 주인공 멀쩡한 거는 좀 수정해주세요. 멀쩡하지 않죠. 아니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려면은 네. 영화를 만드는데 건들건들 걸면서 바지 막 이렇게 입고 이 사람을 어떻게 영화로 그렇게 내려보낼 수 없잖아. 제가 봤을 때 좀 예. 그런데 예. 그래서 좀 영화로는 그래도 이렇게 영화 배우가 하잖아요. 네. 근데 웬 여자를 만나가지고 온통 이 여자의 말로 자기 인생이 완전 뒤바뀌는 삶을 만든다? 그러면 이거 영화적인 상상력이 너무 지나치다. 예. 핍진성이 떨어진다. 예. 이거 거업이 물어뜯기 너무 좋은 영화거든요. 영화 평론가마저도 거업이 편하다. 네. 하나만 더 얘기할게. 하나만 더. 이것도 난 너무 충격이야. 한남동 공관이 완성되기 전이었다. 일과가 끝나면 아크로비스타에 가지 않고 대통령실 안에서 술자리를 만들었다. 참석자만 바뀌는 술자리가 자정까지 이어졌다. 얼마나 술을 먹었냐면 소주와 맥주를 가득 실은 1톤 화물 탑차가 매주 대통령실로 배달 다녔을 정도다. 요게 이제 이 월간 중앙에 나온 한 대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네. 야, 이 말이 아니었네요, 이게. 상상하기가 힘들다. 1톤 화물 탑차가 들어갔대. 소주와 맥주를 담아서. 그러니까 이게 나라였겠습니까? 지금 우리 대변인님 표정 씁쓸해진 거 보세요. 할 말을 잃었어, 지금. 정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관저라고 하는 것은 국유재산 제1호거든요. 국가의 재산 제1호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주요 보안시설의 대표적인 곳입니다. 이런 곳에 이러한 물건들이 계속 드나드는 그 3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 이제야 밝혀진다고 한 사실이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좀 정비해야 되겠다 정도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참담한데요. 국가 대통령실에 술을 실은 탑차가 지나갔는데 그게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도 정말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하면 우리가 이러한 공적인 이 점검 시스템을 갖출지 다시는 이제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을 뽑아야겠지만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정말 점검을 좀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한마디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이제서 저 얘기를 푸는 사람들은 정말 감사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부끄러워할지도 아셔야 된다. 그때 아니, 왜 아무 얘기도 안 하셨냐?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아까 저희가 소개해드린 기사 중에는 윤석열이 얼굴 벌개져가지고 사진 찍고 나니까 김건희가 집에 있는 술 다 버릴 정도로 남편 술 먹는 거에 대해서 못마땅해하고 분노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1톤 화물 탑차가 들어가가지고 소맥을 자정까지 먹었다라고 하면 완전히 그 윤석열이라는 내 남편은 일을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비서관하고 행정관하고 진짜 국정을 본인이 돌본 거 아니에요? 뭐 제정신으로 하신 얘기는 아니죠? 아니요, 그냥 제가 가정한 거예요. 가정한 거. 우리가 무슨 또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대꾸를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냥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이런 거면은 야 진짜.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우리 또 대변인님이 홍보기획 비서관 하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국정홍보 비서관이 저는 뭐 한 번도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아니 근데 국정홍보 비서관 하셨으면 네. 보통 영부인한테 전화를 못 받아보셨을 테니까 그러면 김건희는 국정홍보 비서관 강훈한테 전화해가지고 11차례나 했는데 이 뭘 얘기했을까요? 글쎄. 뭐 다 가져와 보라고 했겠죠. 그리고 다 가져오라고요? 다 가져와 봐라. 국정홍보 비서관한테 다 가져오라고 다 했다면? 가져오고 네가 뭐 어디 회의 들어가면 네. 어떻게 해라라고 작업 지시를 내렸겠죠. 예. 아니 국정홍보가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순방이었고 이 김건희 얘기 순방에서 뭐 홍보 다른 거 할 거 없다 내 사진만 잘 고르면 된다 그리고 이런 거 그리고 대통령 국정홍보 비서관은 그게 아니고요. 네. 전 부처의 그 홍보 라인들 있잖아요. 전 부처의 홍보 라인들을 다 관장하거든요. 그러니까 23개 부처였는데 관장하기 때문에 각 부처의 정책 사항들을 잘 알고 있어요. 홍보 마지막에 관문이 홍보를 했잖아요. 그러면 네. 그 전에 어떤 정책들을 주요 정책들을 하고 있는지를 각 부처의 대변인실에서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네. 언제 무슨 발표가 있고 어떤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이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이 각 부처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통로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해수부가 어떤 일 했다. 그러면 해수부 담당하는 비서관이 할 수도 있는데요. 그 비서관은 공무원들이거든요. 공무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강훈 같은 50 출신의 비서관을 시켜가지고 해수부 모든 부처를 다 전화할 수 있거든요. 국정홍보 비서관은. 그렇게 해서 자기에 관련돼 있는 이권들이 어떻게 결정되고 있는지를 확인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론합니다. 그랬군요. 네. 근데 진짜 뭐 신기하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네. 아까 저희가 술 먹는 거 네. 윤석열 술 먹는 거 생각을 해보면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아무리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돼요. 소주와 맥주를 가득 실은 1톤 화물 탑차가 말이 팍 막히네. 매주 대통령실로 배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 가라 출근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정까지 그렇게 만취가 될 정도로 술을 처먹었으니 출근이 되겠어요? 아유 참. 자 그래서 김건희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자면은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가 이제 교단 차원에서 교회, 학교, 한국 조직, 기업체를 다 동원한 건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김건희가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특검이 김건희에게 이 녹취를 근거로 해서 통일교로부터 대선 지원을 받았냐라고 물어봤고 이런 대답은 왜 한 거냐라고 했더니 관행적인 인사였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네. 관행적인 인사라는 게 그냥 뭐 의뢰한 인사라는 얘기인데 그러기에는 이미 지금 통일교 쪽에서 완전히 교단 전체가 다 동원됐다라고 세계본부장이 눈을 뗀 거잖아요. 네. 그럼 본인이 인지하고 있었던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네. 감사하다, 더 잘 도와달라 이런 의미 아닙니까? 뭐 지금 그들의 검은 공생 관계의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 캄보디아의 ODA 사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줬을 리는 당연히 없을 것이고요. 그냥 주는 뇌물이 어디 있습니까?
받는 게 있으니까 분명하게 했을 텐데 예. 그 ODA 사업만 가지고는 아니고요. 캄보디아의 ODA 사업을 통해서 다른 사업에 연결하는 그런 것까지도 다 관여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예. 예, ODA 사업만 가지고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다 생각이 들고요. 예. 특검이 더 밝혀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도 너무 막 그 저희 대본에 없는 내용이 튀어 들어오니까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아니, 저는 이제는 놀라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이제 정치화 시장 최적화가 되신 거니까 너무 네. 좋은데 자 근데 이거 광고 안 하나요? 해야죠. 아, 그 가기 전에 바로 할 겁니다. 네. 하나만 더. 이거 네. MBN 단독인데 MBN 한다. 22대 총선을 넉 달 앞둔 2023년 11월부터 12월 초까지 김건희가 수차례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한남동 관저로 부릅니다. 네. 그래서 직급별로 나눠서 수차례 관저에서 점심을 먹어요. 근데 식사 자리엔 윤석열이 없어요.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직급별로 불러다가 김건희가 점심을 주는데 여기에서 공천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한 참석자의 진술에 따르면 김건희가 이랬답니다. 아,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공천해야 선거를 이길 수 있는지 공천 잘하는 법을 당직자에게 물어봤답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김기현 당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친윤계의 총선 불출마, 즉 중진 후퇴 이 얘기를 두고 마찰을 빚어온 시점이어서 이른바 이제 윤심이 누구에게 있냐 이거를 가지고 당이 예민했던 시기에 김건희가 네. 매일같이 점심에다가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직급별로 불러다가 공천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 걸까요를 타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한마디 했어야죠. 당신만 없어지면 우리 이길 수 있으니까 공천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때 특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특검에 대한 표결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최대 리스크는 김건희입니다. 결단하세요.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밥만 먹고 왔겠죠. 그쵸? 네. 저거 거기 갔으면 그런 말 했을까요? 못했겠죠. 그리고 네. 김건희가 네. 당직자에게 우리 정부의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이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김건희가 다 쥐고 흔들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이 잘해야 된다. 네. 이런 말을 김건희가 거의 무슨 수령님인가?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거의 수령급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니 공천 잘하는 법 빨리 지금 말씀해 주세요. 제가요, 진짜 웃자고 한 얘기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 김건희를 보면서 제 삶을 다시 봅니다. 이렇게 열심히 난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야, 진짜 아니 이거를 언제 밤마다 남편 전화기로 이거 문자 보냈다면서요? 어? 아니, 도대체 잠은 언제 잔 거야 이 여자는? 아 정말 어지럽습니다. 정부의 그래서 네. 그런 말 있잖아요. 네. 악은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다. 야, 그러니까요. 악인이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도 있어요. 예. 악은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별짓을 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다시 공직에 나가지 않도록 잘 선별해서 우리가 표권을 행사하는 것 이게 네. 다시 한번 중요하다는 걸 더 생각하는데 옷을 들고 계셔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이제 말씀 저 옷을 제가 좀 입어봐야 되나? 옷이 말씀 도중에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고품질 티셔츠 네. 이오지오 광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으로 정말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 몇 수 티셔츠냐? 티셔츠 전문 업체 이오지오. 100% 고급 30수 순면 티셔츠고요. 합성 섬유와는 비교가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신유진 변호사가 티셔츠를 입고 계세요. 이 위에다가 한번 입어봤어요. 옷을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아니 사이즈가 그래도 들어가네요. 그럼요. 라지 좋네요. 사이즈인가 보다. 네, 라지인가 봐요. 색깔이 잘 어울리시네요. 색깔 딱 어울리네, 딱 어울려. 예. 지금 이게 깔맞춤인데? 네. 예, 아유 좋습니다. 합성 섬유와는 비교가 안 되는 땀 흡수 빠르고 금방 발라서 여름철에도 냄새 걱정 없는 세탁 후에도 보풀과
틀어짐이 없는 내구성 최고의 티셔츠입니다. 여기 이제 라인에 보시면은 뒤에 뒷 박음질을 워낙에 튼튼하게 잘 해놔가지고 목이 덜 늘어나는 티셔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좀 사랑해주시면 좋겠고, 도매로 떼온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게 아니고 이오지오 사장님이 여름 내내 발품 팔아가지고 직접 원단을 공수하고 재봉 기술 뛰어난 공장을 찾아가지고 타사 대비 원단 공제 단가만 30% 이상 더 투자한 프리미엄 티셔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단의 퀄리티, 또 고객 불만족 시에는 세탁을 하시거나 오염만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라면은 이유 불문 100% 환불까지 해드립니다. 네. 네,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18,900원. 18,900원입니다. 원래는 더 이제 금액을 더 받는데 일주일 동안 18,900원에 모시겠습니다. 네. 색상이 다양합니다. 자신의 톤과 맞는 색깔 입으시면 되겠어요. 저는 봄 웜톤이라서 예. 도색으로 한번 입어봤는데요. 예. 색상이 다양하고 이거 이렇게 1, 2, 3, 4, 5, 6, 7. 네, 김건희의 7인방보다 한 색깔이 더 있네요. 8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8가지 예. 색상이 있으니까 본인이 만약에 한 개 사서 입어보고 마음에 든다 싶으신 분들은 다양한 색까지 함께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저는 이게 좀 톡톡한 느낌이에요. 이게 부들부들한 느낌 말고 톡톡한 느낌. 이게 여성분들은 알아들을 텐데 막 차르르한 느낌이 아니고요. 톡톡해서 제가 옷을 막 여기다 속에 막 구겨 입었거든요. 그런데도 굉장히 여기서는 평평하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옷이 좀 톡톡하다라는 것. 이게 30수 면수. 네, 좋습니다. 30수 100% 면이고요. 네. 변호사 하지 마시고 쇼호스트 하시면 나 깜짝 놀랐네. 정말 대박이실 것 저 같은데. 사법시험 62등으로 합격했습니다. 모든 게 들으면 바로바로 외워버립니다. 면수 30수. 야, 네. 발품 팔아서. 야, 역시 우리 또 광고 요정인 신유진 변호사님 오늘 또 이 정도면 광고비 드려야 될 정도인데. 왜 이러십니까? 자, 우리 이오지오 사장님 만족하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저도 오늘 남색 티셔츠를 구매를 해봤기 때문에 네. 내일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오지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예, 오늘 저희가 다양한 단독 뉴스와 또 이오지오 광고까지 마무리해보면서 오늘 목요 활짝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조국혁신당 윤재관 수석 대변인 그리고 신유진 봄꽃같이 아름다운 여자 신유진 지오. 예,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6시 5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오.